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 김승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안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승리입니다. 오늘은 금호아시아나 영업 서비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기업, 금호아시아나의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호아시아나는 현재 건설과 항공, 육상, 운송 등 다양한 사업군을 거느린 굴지의 대기업인데요. 채용 절차에서 특이점이 있다면 한자 시험을 본다고 나오는데 한자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말 중에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됩니다. 네. 그만큼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잘 몰라서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교양 수준으로 한자어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 능력 검정 시험 3, 4급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실 학생은 취업 준비하면서 가장 난감했다던가 채용 절차가 그런 난감했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사를 봤었는데 AI 면접을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계가 평가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들도 좀 배제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좀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금호아시아나의 서류 전형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서류 전형은 손 씻기는 보지 않고요. 농담이었는데. 네. 기재하는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좀 평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회사 필요에 따라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아니면 통계, 정보기술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데 보통 항공사라고 하면 서비스 쪽 이쪽으로만 좀 초점을 많이 이렇게 기울이는데 저는 서비스라고 하는 측면도 좋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원칙 준수라고 하는 키워드도 좀 강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또 금호아시아나는 자기소개서 탈락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들의 특급 처방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총 5개의 항목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첫째, 귀하가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둘째, 입사 후 10년 내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서술해 주십시오. 셋째, 귀하가 지원한 직무는 무엇이며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역량, 준비 과정 및 관련 경험을 근거로 서술해 주십시오. 넷째,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이를 추진했던 경험과 관련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이를 극복한 방법,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해 주십시오. 다섯째, 자신의 윤리 도덕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손해나 희생을 감수하고 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서술해 주십시오. 네, 이 정도면은 자소서 항목으로 나올 만한 항목으로 다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김 멘토님께서 조금 유의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 좀 주시죠. 네, 우선 항목들 5가지를 쭉 살펴보면 우선 1, 2, 3번 같은 경우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아주 필수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 5번은 스토리텔링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 3번을 잘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합격의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항목들을 작성을 하실 때는 각각 맥락이 좀 떨어져서 작성을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의 스토리 형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번에서 지원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본인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2번 항목에서는 1번 항목에서 말한 비전들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10년 동안 어떻게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3번 항목에서 2번 항목에서 말했던 그 입사 후 포부를 잘 실현시킬 수 있는 본인만의 현재 강점, 지식, 경험, 기술, 태도적인 측면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번 항목은 도전 경험인데요. 항목을 보면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극복 방법,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중점을 두어서 액션 중심으로 서술을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5번 항목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가 말하는 직업 윤리를 이해하고 작성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나가 말하는 직업 윤리는 윤리 규칙을 준수하고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공평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했던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와 서비스 경쟁력에 저의 영업 역량을 더해 여객 사업의 수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업계 최초로 A350기 5대를 보유하며 항공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A350의 확대된 객실 공간과 쾌적한 환경은 기내 프리미엄 서비스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 가치 특수화물 운송 역량과 최신의 항공기를 통한 바르셀로나, 파리 등의 장거리 노선 확충은 저가 항공사에 대적하는 강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프리미엄 좌석 마케팅이나 장거리 여행자들을 위한 활동을 하며 영업 전략을 기획하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영업 활동과 1년간의 업무 지원 실무를 하며 저비용 고효율을 내는 영업 전략을 익혔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여행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시니어 단체 관광 확보나 VIP를 위한 프리미엄 1등석의 마케팅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장거리 중심 네트워크 항공사로의 도약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네, 저비용 고효율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제입니다. 네. 근데 지난 특집편에서도 다뤘지만 이 지원 동기는 자소서 항목 중에서 취준생분들이 쓰기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요. 유실 학생은 지원 동기를 쓸 때 좀 어떤 점이 어렵나요? 솔직히 말해서 취준생 입장으로 현실적으로 50개에서 100개 넘는 그런 기업을 지원을 하는데 모든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직무 중심으로 한번 써볼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재무회계 직무인데 모든 기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 직무에 대해서 도대체 회사의 어떠한 차별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안멘토님께서 살짝 팁을 좀 주신다면요. 저는 두 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 기여. 내가 당신네 회사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재무회계는 모든 회사마다 다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내가 소위 쓸 것이냐.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그 회사에 대한 분석.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다양한 회사들에 대한 분석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하라고 하는 것은 핵심 이슈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은 초기 때문에 각각 기업마다 신년사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맞는 사업 전략이 나올 거니까 그 큰 범위 내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그다음에 그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내용으로 내가 소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이 썼잖아요. 여기 앞부분에. 나는 나의 영업 역량을 더해서 당신네 회사 수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이게 사실 제일 이쁜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나 항공은 뭐가 좋고 그래서 지원한다가 아니라 당신네 회사 쪽에서 필요한 어떤 니즈를 내가 들어가서 충족시켜줄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김 멘토님께서 첫 번째 항목을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회사 지원 동기를 볼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 비전과 차별성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둘째는 회사 비전과 본인 비전의 부합도,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원자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런 지원 동기를 썼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회사가 항공기와 서비스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에서 썼어요. 그런 A350기 5대를 보유하면서 기내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충했고 또 장거리 노선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충했다라는 이런 차별점을
시험을 통해서 진짜 아시아나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을 잘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회사의 비전과 본인 비전의 부합도 측면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본인이 지원한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프리미엄이라는 차별성, 비전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시니어 단체 관광객을 확보하겠다, VIP를 위한 프리미엄 1등석을 마케팅을 하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회사만의 차별성과 비전을 잘 녹여낼 수 있는 본인의 비전을 잘 작성했다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후 포부에 대해 묻는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소제목이 없는데, 자, 이렇게 소제목을 모든 항목에 아예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저는 500자면 사실 많은 글자가 아니거든요. 네. 많은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써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소제목을 안 쓸 거다라고 하면 이 지원자처럼 두 가지식으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목표는 조직의 영업관리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객 응대 직무 경험, 마스크팩과 핫도그 등의 판매 경험, 1년간의 구매 직무 수행 등을 통해 기른 영업 역량이 제 목표와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1년간은 고객 접점의 중심인 공항에서 현장 경험을 하며 아시아나항공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영업기획, 발권, 판매 등의 카테고리별 전문성을 쌓겠습니다. 5년 안에 4차 산업사회 선도의 경영 방침에 부합하는 빅데이터 역량을 기르고 데이터 기반의 영업 기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A350의 강점을 살려 베네수엘라와 파리 등 중장거리 노선에 맞는 판촉 전략을 수립하여 욜로족, 액티브 시니어, VIP 고객층 등을 사로잡는 좌석 판매에 성공하겠습니다. 10년 안에는 영업 서비스 내 업무의 폭을 넓혀 조직의 관리자로 성장하고 기회가 된다면 해외 영업 지점으로의 파견도 지원하고 싶습니다. 언어적 감각을 강화해 중국이나 미주, 호주 쪽 지점으로의 파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지원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인공이 포부를 5년 안에 4차 산업사회를 선도하는 경영 방침에 부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역량을 기르겠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10년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금호 아시아나와 이 4차 산업혁명 이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실제로 금호 아시아나는 2017년에 경영 방침으로 4차 산업사회를 선도하겠다라고 내세웠습니다. 일례로 현재 그동안 축적해온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해서 빅데이터화 하는 작업들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사의 판매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수집되는 그런 항공기 정비, 고객 정보, 운항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또 항공기 안전사고를 줄인다라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가 현재 통계나 IT 분야의 전공자들을 우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영 방침을 또 알아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금호 아시아나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잘 캐치한 것 같은데요. 자, 안멘토님의 평가가 일단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잘 쓴 점 하나랑 아쉬운 점 하나씩을 좀 분석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목이 없는 대신에 두 가지식으로 표현 잘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1년, 5년, 10년으로 구조화시켜서 각각의 어떤 방향에 맞게 작성한 거 좋은 것 같고요. 전 특히나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단어 선정이 좋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파악하겠다. 그다음에 카테고리별 전문성을 쌓겠다라고 하는 내용. 욜로족이라든지 아니면 액티브 시니어라든지 소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소비 계층으로 쓰는 어떤 단어들을 좀 선정했다라고 하는 거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저는 입사 후 포부가 나는 조직의 영업관리자로 거듭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 지원자는 10년이 되면 당연히 조직 관리자가 될 건데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신입사원이 그 작성할 수 있는 그 입사 후 포부로는 너무나 좀 김 빠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는 어떠한 조직 관리자가 되겠다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 있던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5년 안에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이건 1년 안에 해도 어떻게 보면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매 순간. 그러니까 빨리 내가 최대한 빨리 가서 지금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파악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빨리빨리 적용시키겠다. 이게 낫지 5년 내에 파악하겠다는 것은 너무 좀 느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년 내에 또 얘기가 해외 영업 가고 싶다. 근데
입사 후 포부는 결국에 지원 동기랑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원 동기에서 우리가 칭찬했던 부분이 나는 해외 장거리 노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으면 구체적인 플랜이 입사 후 포부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해외 영업 가가지고 해외 지원 가가지고 잘하고 싶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쉽다. 전반적으로 좀 아쉬웠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바로 다음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무 역량을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다양한 영업 활동과 실무 경험을 하며 영업 서비스 직무의 지원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판매 역량과 서비스 마인드를 길렀습니다. 1. 각종 판촉 활동. 물건 판매 기획과 전략적 판매 활동을 하며 직무 역량을 길렀습니다. 중국에서 교환대학의 화장품 브랜드와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마스크팩을 최저 비용으로 공수하여 300장을 완판하였습니다. 또한 핫도그 영업 당시 학원과 학교 밀집 상권 특색을 활용하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핫도그 교환 쿠폰을 팔며 대량 구매율을 10% 이상 높였습니다. 2. 단가 협상. 서비스 기획의 실무 경험. 1년간 호주 현지의 비자사무소에서 비품 관리와 서비스 기획을 하며 업무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비품 관리를 하며 남용되는 물품을 단일화하고 품목별 예산을 정해 업체와 협상하며 비품 지출을 40%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적 고객 응대를 할 때 상담 예약 시스템 구축으로 고객의 대기 시간을 낮추고 고객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네, 주인공이 좀 다양한 경험과 자신의 역량을 좀 연관지어서 작성을 해주었는데 우리 유실 학생은 직무 역량을 쓰려고 하면 어떤 점을 강조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첫 번째로는 유연한 사고를 강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능동적인 소통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스토리를 통해서 과정을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김 멘토님께서 직무 역량을 쓸 때는 어떤 점을 좀 강조하면 좋을지 이번 항목 평가와 함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직무 역량을 작성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강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직무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강점에 집중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직무 강점을 어필할 때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최우선순위로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영업 서비스직에 지원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공무관으로 뽑는 직무인 만큼 그 직무와 관련된 실제적인 경험들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정량적인 결과 중심으로 직무 역량을 어필하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곧 과거의 경험 속에서 남들보다 나는 차별화된 성과들을 이뤄냈어요 라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때 신뢰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를 드린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 비중의 90% 이상이 본인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 직무 강점이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마스크팩 판매, 그다음에 호주에서의 업무, 핫도그 판매 이런 실제 영업이나 기획 관련 경험들을 위주로 해서 역량을 드러낸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장 완판했다, 10% 이상 높였다, 40% 이상 절감했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인 결과물을 나타낸 것들도 굉장히 세 번째 기준을 잘 충족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우선은 서론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1번 항목에서도 2번 항목에서도 거의 비슷한 서론들을 작성을 했어요. 그냥 나는 영업 경험을 통해서 영업 서비스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그 2번 입사 후 포부의 목표와 좀 연관성 있게 직무 역량을 드러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1, 2, 3번 항목들을 만들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입사 후 목표에서 데이터 분석력을 기르겠다. 그리고 나는 현장 중심에서 서비스를 경험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썼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드로 잡고 본인의 경험들을 녹여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경험을 묻는 질문인데요. 어떤 경험을 작성해 줬을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간 호주의 비자 사무소에서 업무 지원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고 추가 업무인 비서직을 제안받으며 해외 취업 도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엔 호주 생활이 익숙지 않아 우편 붙이는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에 아래의 노력을 하며 극복하였습니다. 우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업무 노트를 만들어 1년간 매일 빠짐없이 지시사항을 적고 업무별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 문서를 두세 번씩 체크한 덕에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계약서 누락 부분을 발견하고 회사의 사고를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고객 응대 당시 담당 고객들에게 업무 시간 외에도 연락을 취하며 언제나 1시간 이내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저 회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 신규 고객 유치의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변호사님의 신뢰를 얻고 2개월 뒤엔 담당 비서직도 겸직하였습니다. 이 경험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성장하는 자세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소통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호주 비자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썼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안멘토님 바로 평가 좀 해주시죠. 아, 예. 평소에 이분은 제가 강조하는 부분을 보셨나 봐요. 아닌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스타 방식으로 쓰는데 네. 앞부분에 있는 시츄에이션과 태스크는 좀 줄여라. 이 지원자는 싹 줄였더라고요. 굉장히 줄이고 바로 문제점이 등장했죠. 그 문제점이 이제 나는 해외 취업 도전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스토리텔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잘 쓴 점은 일단 두 가지 구성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스타에서 본인의 액션, 그럼 내가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고군분투했던 내용들, 뭐 업무 노트 만들어 1년간 매일 빠짐없이 했다, 계약서 누락 부분도 발견했다, 언제나 1시간 이내에 빠른 피드백을 제공했다 등 본인이 실질적으로 했던 내용들 구체화시켰던 거 좋았어요. 그다음에 비서직도 겸직하게 되었다는 자체 결과값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성장하는 자세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소통의 자세를 배웠다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이 경험을 통해 본인이 배운 점도 작성한 거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저는 어떤 게 도전적인 목표인지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 해외 취업 도전에 성공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해외 취업을 아직 안 한 상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이거는 지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업무 확장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럼 나는 신규 고객 유치를 하겠다는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건지 그런 목표가 조금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근데 저는 이게 어찌됐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열정적으로 일했던 경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잘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금호 아시아나 영업 서비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을 유실 학생이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 4번 항목이었던 도전 경험과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듣고 어떻게 풀어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메이커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지막 학기 소비자 행동론 수업 때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그 당시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일명 시조새급이었던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팀원들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나이의 벽부터 생기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별거 없어 보이는 그래서 조금 웃긴 편안한 선배의 포지션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망가져가며 농담도 하고 팀원들의 장점들을 칭찬하면서 조금씩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제 역할은 팀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돋는 장치가 되었고 팀원들은 저 선배가 또 무슨 웃긴 이야기를 하나 귀 기울이곤 했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제가 팀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팀을 이끌게 되면 중점을 두는 사안이 함께한다는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보통 팀 프로젝트는 자료조사, PPT 작성, 발표 등 각자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함께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료조사부터 PPT의 개요와 피드백까지 모두가 동참하되 그 안에서 팀원들의 역할을 분배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게 팀원들에게 명확한 과제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해야 할 일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모두가 무임승차 없이 최선을 다하는 팀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의 노력은 평가 2위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위가 아니라 2위였기에 아쉬울 수 있었지만 팀원들은 모두 이번 학기 최고로 재밌었던 팀플이라며 자축했습니다. 조금의 위트가 가미된 분위기로 팀원들이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만드는 것, 제가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극복했던 방법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소제목이 있는 자소서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실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를 듣고 잘 작성했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조새셨군요. 거의 화석. 네. 병아리 같은 후배들과 그런 갭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 깊게 와 닿았었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막 옹이라고 부르는 그런 화석 같은 선배들 대하기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또 허물없이 다가와 주시면 그렇게 감사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서 유실 씨가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도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유실 씨에게 도전이란 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목표인가요?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게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죠. 더 높아야지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도 뭔가 굉장히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목표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달성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공감이 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잘 표현이 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 후배들과 벽을 허무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후배들과 일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에게는 너무 낯설고 힘들었고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었어. 네,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나와야 되겠고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후배들과 벽을 허무는 과정들을 서술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도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어려웠다라는 부분들이 표현되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위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그런 후배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라는 부분들을 서술해 주셨으면 훨씬 더 도전적이다라는 느낌들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멘토님들께도 궁금한 점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읽어볼게요. 제가 너무 항상 역량 위주의 자소서를 딱딱하게 쓰는 느낌이 있는데 열정을 드러내는 좀 감성적인 멘트도 섞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자, 생각해보니까 오늘의 주인공의 자소서는 뭔가 설명문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멘토님 답을 내려주시죠.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재정 씨가 그랬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확실히 소제목이 있는 자소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소제목을 활용해서 지방을 좀 넣어주자. 본인의 내용이 너무 퍽퍽해요. 단백질이야. 소제목으로 딱 지방을 한번 넣어줘서 이렇게 매끄럽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소재를 좀 줄여야 돼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한 500자 안에 두 가지 얘기를 꼭 넣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한 가지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내신다면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규모 아시아나 영업 서비스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